자, 16강의 원작. 자, 이 처음에 이제 물질관의 변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학이 발달하기 전부터 이제 과학자들은 사물을 막 관찰할 거잖아, 그지? 사물을 관찰을 하는데, 쟤들이 과연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름도 있을 것이고, 태양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물도 있고, 자, 이렇게 있는데, 쟤들을 이루는 기본이 뭐겠냐? 뭘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거기에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좀 작은 것들은 빼고 굵직굵직한 것들만 여기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요, 탈레스라는 사람이 만물은 물로 되어 있다, 이론 소설을 주장합니다. 이론 소설. 즉, 물이 모든 물질의 근원이다. 말도 아닌 거지. 그지?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그지? 물불 공기 흙 사원소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 한 개 갖고 봐도 좀 그렇고, 물불 공기 흙이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다가 이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지?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물, 불, 공기, 흙의 사원소가 아니고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의 개념을 최초로 설명을 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뛰어난 사람인데, 이거는 묵살된 거야. 왜? 그 다음에 사원소설을 뿅 받아가지고 그 대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 변환설, 즉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여기에다가 따뜻하고 차갑고 건조하고 습한 이 네 가지의 성질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질을 부여를 하게 되면 이 원소들이 다른 원소로 변환이 될 수 있다. 즉 사원소 변환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원소 변환설. 원소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야, 이 대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 변환설을 주장을 딱 하니까, 그럼 뭐야? 원소가 바뀔 수 있다고? 그럼 물질도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갑상금속을 뭘로 바꾸고자? 금으로 바꾸고자 노력을 한 연금술사가 좀 나오게 된 거야. 근데 성공했어, 안 했어? 성공 못했습니다. 맞지? 원소가 실제로는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 그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중세까지, 그지? 이 사원소 변환설이 한 3000년 동안을 지배를 한 거야.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있던 입자의 개념을 설명했던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은 당연히 묵살될 수밖에 없었겠지, 그지? 그러면서 근대에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근대가 되는 거예요. 근대. 보일의 원소설. 자, 보일. 그 다음에 라부아지에. 그 다음에 돌턴. 자, 요렇게 하고, 그 밑에 아보가드로 한 개 더 적었습니다.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라는 게 나와. 그렇지? 그래서 중동부에는 지금 돌턴까지 나오는 거지만, 그지? 아보가드로 분자설. 그래서 우리 근대에는요, 보라돌이라고 기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일, 라부아지에, 돌턴, 아보가드로까지. 보라돌이 알아? 텔레토비. 이 학생이 그 세대가 아니가. 자, 그래서 보일은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 했고,
라부아지에도요, 분해되지 않는 원소, 분해되지 않는 물질,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을 원소, 한 가지로 돼 있다 이 말이잖아. 그지? 돼 있는데, 이때 라부아지에가 33종의 원소를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소의 개념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원소가 아닌 것들이 막 들어가 있기는 해. 뭐 불, 이런 것들이 막 원소로 들어가 있기는 해. 실제로 이제 불은 에너지입니다. 물질은 아니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돌턴이 아주, 그지? 근데 과학을 가장 많이 발전시킨 기본이라고 보면 돼. 기본적인 사람. 이제 원자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한 사람이거든.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쪼개질 수 없는 입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 데모크리투스가 이야기한 거가 실제로 여기에 맞은 거예요. 그지? 그래서, 쪼갤 수 없는 입자라는 개념은 데모크리투스가 썼지만, 이거 쪼갤 수 없는 이 입자인 원자의 정의, 원자는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정리를 해준 사람이 바로 돌턴이다라는 얘기. 알겠지?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은, 이 원자가 아니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지? 원자 2개 이상이 모여서 성질을 지니는 분자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사람이 이제 아보가드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봐줄 거는요, 중등 내신에서 봐줘야 될 거는 라부아지에가 물분해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라부아지에가 물분해 실험을 한 거예요. 자, 과정을 보면 주철관, 철이지. 철인데 벽 화로에다가 엄청나게 빨갛게 달구어 놨단 말이야. 달구어 놓은 철에다가 여기다가 물을 부었어. 물을 부으니까 뜨거운 곳에 물이 들어가면 팍팍 튀잖아. 그지? 튀는데 다른 데 갈 데도 없는데 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얻으면서 이 물이 분해가 돼버린 거야. 분해가 돼가지고 뭔가가 나왔는데 그게 수소기체가 나왔단 말이거든. 수소기체가. 그리고 나중에 실험 끝나고 나서 이 주철관의 질량을 측정해 보니까 질량이 커졌더라. 질량이 증가했더라. 왜? 물이 분해가 돼서 나온 산소가 결합을 한 거거든. 산소가 여기에 결합을 한 거야. 그러면서 나오기는 수소기체만 나온 거지. 자, 다시 이야기하면 라부아지에가 주철관 실험을 통해서 물이 뭘로?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될 수 있는 거였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원소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거지. 맞지? 그래서 원소가 아니다. 자, 누구의 주장이 잘못됐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설이 옳지 않음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3종의 원소를 정리해서 발표를 한 거지. 그렇지?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확인. 물질관을 주장한 학자의 이름.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자, 아직 암기가 안 됐을 건데 탈레스. 그 다음 값상금속으로 금을 만들고자 했다. 연금술 사 이렇게 할까? 연금술 학자 이름 이게 연금술이 학자 이름이 있나? 응? 연금술사라고 하면 되네. 그지? 연금술은 연금술사까지 하자. 그 다음 라부아지에는요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물질을 원소라고 정의했고요. 빛과 열, 에너지까지요 포함해서 33종의 원소를 분류를 했고요. 한 가지 원소로부터 다른 원소를 합성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몰랐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사원소 변환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맞고요. 왜? 주철관으로 물분해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지? 실험을 통해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맞고요. 맞죠? 자, 요거까지가 라부아지에의 업적이다. 그래서 요거는 그지? 다른 원소를 합성할 수 있다. 야, 한 가지 원소로부터 다른 원소를 합성할 수 있다. 원소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건데, 분해할 수 없는 건데, 다른 원소를 만든다고 만드느려면 이거를 합쳐야 만들어지는 거죠. 합쳐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다시 분해가 되는 거니까 원소의 정의가 아니지. 그래서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치? 3번. 자, 그 다음 갑니다. 이 물질 간의 변천 중에서 큰 맥락은요, 물, 불, 공기, 흙으로 정의되는 사원소 변환설이에요. 맞지? 물, 불, 공기, 흙. 근데 거기에다가 그 흐름에서 툭 튀어나온 게 뭐였어?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거든. 지 혼자 데모한 거지. 그치? 아니야. 응? 입자. 물론 묵살이 됐지만. 맞지?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는 뭘 주장했다고? 모든 물질은 입자로 돼 있어. 입자로 돼 있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원소의 정의는요. 물, 봐봐. 여기 빈 공간이 어디 있대? 공기 봐봐. 꽉 차 있는 거야. 즉 원소는 원소를 이루는 물질 사이에는 빈 공간이 없다. 진공이 없다. 진공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연속적인 어떤 원소, 무언가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 그지? 그래서 얘는 입자로 되어 있다고 빈 공간이 존재한다. 근데 얘는 연속적이고 빈 공간이 없다야. 빈 공간이 있고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쪼개다 보면 입자까지만 쪼갤 수 있지 더 이상 쪼갤 수는 없다라는 개념이고. 근데 이 연속설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개념이 없잖아. 무한정 쪼개 나갈 수 있고요. 쪼개다 보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야. 없어진다. 뿅. X가 아니고 뿅. 사라진 거야. 이렇게. 사라진 거야. 알겠지? 안 맞는 거니까 굳이 이해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이 입자설이 맞다라는 증거. 왜요? 우리 공기 있잖아, 공기. 공기를 압축하면 부피가 줄어들지. 공기를 누르면 줄어들지. 만약에 연속설이 맞다면 빈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줄어들 수 있겠노? 맞지? 그래서 빈 공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니까 어차피 입자의 개념이 아니니까 맞지? 빈 공간이 없다 했잖아. 근데 얘는 그냥 농도가 증가한다. 더 진해진다. 공기가 빈 공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공기나 이런 물들이 더 진해져서 부피가 줄어들 수 있다. 진해진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야. 이해할 필요 없다 했어. 틀린 거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지? 그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서 입자설이 맞다라는 증거. 자, 요거는 내신에서 주로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니들 기억도 하고 있어야 돼. 액체 있잖아, 액체. 물 50ml하고 에탄올 50ml를 섞으면 100ml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피가 100ml보다 작다. 실제로 물이 연속적인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거기에는 빈 공간이 존재했어요. 큰 입자 사이에 작은 입자가 끼어 들어가면서 부피가 줄어든다. 맞지? 큰 입자 사이에 작은 입자가 끼어 들어간다. 그래서 부피가 줄어든다. 봐봐.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입자설이 맞다고. 그지? 그 다음, 풍선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거는 왜? 풍선도 연속적인 어떤 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대를 해보면 아주 작은 공간이 있고 그 공간보다 더 작은 기체 입자들은 거기를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지? 아무리 꽁꽁 묶어놔도 풍선의 크기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지?
그래서 풍선 표면으로 공기 입자가 빠져나갔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눗방울 비눗방울. 비눗방울이나 금속박은요, 무한히 얇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무한히 얇게 만들 수가 없겠노? 그거는요,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인 입자. 제일 얇은 게, 그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얇게 만든 게 이 입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거? 한 겹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이게 가장 얇은 막이 되는 거라고. 이것보다 더 얇게는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없겠지. 이 입자를 쪼개야 더 얇은 막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얇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거보다 더 얇게 만든다고 땡겨버리고 터지는 거야, 이거는. 그지? 그 다음,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요. 그지? 잉크가 물속으로 점점 퍼져나간다. 왜?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자들이 운동을 하면서 그 사이사이를 퍼져나갈 수 있다. 만약에 연속적인 어떤 물질이라면, 물이 연속적인 어떤 물질로 되어 있다면, 여기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가 요 위에 그냥 존재를 할 수 있겠지. 맞지? 퍼지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 자, 이런 것들이 입자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라부아지에는 물 분해 실험을 했지. 근데 보일은요, 보일은 공기가, 그지, 줄어드는 빈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밝혀냈어. 보일의 J자관 실험입니다. J. 어이? 그지? J.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요렇게 돼 있잖아, 그지? 유리관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수은을 딱 넣었어. 수은. 알지? 액체 금속. 수은을 딱 넣어서 여기는 뭐야? 공기가 들어가 있어. 공기가 딱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은을 더 넣는 거야. 수은을 더 넣으면 이렇게 올라갔겠지? 야, 이렇게 올라가면서 압력이 가해지니까 요게 딱 했더니 요 부피가 줄어들더라는 거지. 처음에는 이만큼의 부피가 있었는데 더 수은을 더 넣으니까 부피가 줄어들더라. 줄어드는 것 자체는 그냥 그때는 뭐 주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실험을 한 거야. 그죠? 줄어드는 이유는 공기도 입자로 되어 있고 그 공기 입자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더라? 빈 공간이 존재하더라. 맞지? 빈 공간이 있다.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 그거를 증명을 해줬다. 그걸 우리가 보일의 제1자관 실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일 처음 설명한 것이 보일이다 이렇게 보면 돼.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 보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에 나온 게 뭐야? 보라돌이. 맞지? 야, 이렇게 돼 있잖아, 순서가. 그래서, 자,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일 처음 설명한 거. 근대에 설명했지만, 그지?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봐봐라.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면 입, 아리스토텔레스 연속설이면 연, 빈 공간이 존재한다, 뭐야? 입. 물질은 연속적이고 한없이 쪼갤 수 있다고? 연. 한없이 쪼갤 수 없습니다. 야, 연속설이 맞아가지고 한없이 쪼갤 수 있다. 그리고 비눗풍선을 풀었는데 무한정 커질 수 있다. 그럼 세계가 난리가 나지 않겠나? 전부 비눗방울에 집도, 그지? 비눗방울에 싸가지고 보호할 끼고.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고무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거를 무한정 늘려, 확 늘려. 집을 확 싸. 그럼 비 맞아도 괜찮고 뭐 이런 거, 맞지? 오. 그래도 충격을 받으면 찢어지긴 하겠다. 맞지? 하여튼 무한정 크게 늘릴 수 있다. 야, 이 상상이 불가능하다. 그래.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을 계속 믿었다. 중세에는 전부 다 믿었다. 그러니까 이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려고 막 노력했잖아. 금을 못 만들었지만 금마들의 업적이 대단한 거야. 왜 대단하겠노? 안 되는 실험을 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겠노, 맞지? 그렇게 하면서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실험 기구, 실험의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이 그때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거예요. 그럼 시험관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때 다 발명이 된 거야. 그지? 실험 기법이나 이런 게 그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다. 그치? 좋은 점도 있다. 그런 얘기지. 그 다음, 물질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 옳지 않은 것입니다. 비눗방울을 불면 터진다. 입자설이제. 금속박을 무한히 얇게 만들 수 없는 게 입자설이지. 맞지? 그 다음, 떨어뜨려 놓으면 물속으로 퍼져나간다. 입자설이제. 50, 50 섞으면 100보다 작다가 입자설이지. 아무리 꽁꽁 묶어놔도 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간다. 그게 입자설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그 원소라는 이야기. 맞지? 원소.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원소가 뭔지는 안 나온 거잖아. 맞지? 안 나왔습니다. 물불공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았다.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3회 원소와 원자 이런 개념이 나온다고.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것은요. 원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나누어지지 X. 다른 원소로 변하지 X. 변하지 않는다, 나누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럼 원소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노?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있다 했잖아. 그 입자를 원자라고 한 거거든. 그러면 원소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종류의 개념이 바로 원소야. 종류의 개념이 원소다. 자, 그래서 뭐 요 옆에 원소는 종류와 관계가 있는 거고, 종류와 관계가 있는 거고, 셀 수 없다. 개수의 개념이 아니거든. 얼룩말이 한 마리 있든 10마리 있든 100마리 있든 그거는 그냥 얼룩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 얼룩말이라는 종류가 원소의 개념이라고. 그 얼룩말을 구성하고 있는 10마리로 이루어진 얼룩말물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얼룩말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하나하나 생게 그게 원자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원자는 입자의 개념으로 개수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 셀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로서, 그지? 가장 작은 입자로서 셀 수 있다. 그런 얘기. 셀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서 화합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화합물은 2가지 이상의 원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물질.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개수는 상관없이 어쨌든 2종류 이상이 만났다. 그래서 물질을 만들었다. 그게 화합물이다. 이런 표현이지. 됐어.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원자 봅니다. 원자는 옛날에 이제 아까 보라도라 했을 때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는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정의를 한 게 있잖아요. 그지? 그 정의를 한 게 있는데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봐. 돌턴은 원자라는 개념을, 그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리고 화학 변화, 즉 물질 성질이 변하는 반응이 일어날 때, 그지? 얘는 다른 원자로 바뀌거나 새로 없던 게 생성이 되거나 있던 게 없어지거나 그지? 다른 걸로, 그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물질을 일 때는, 그지? 일정한 개수의 비로 결합을 해가지고 화합물을 만들어낸다. 일정한 개수의 비로 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생성한다. 야, 이게 돌턴이 생각한 원자였단 말이야. 그리고 같은 종류의 원자는요, 뭐가 같으냐? 크기와 질량이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럼 당연히 이 말은 다른 종류의 원자면 크기와 질량이 무조건 다 달라야 된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요렇게 이제 돌턴의 원자, 그지? 의 성질, 원자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자의 성질을 요렇게, 그지? 요렇게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야.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거의 많이 바뀌어야 돼.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자, 지금 우리가 원자는 봐봐,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 이게 아니고요. 이 원자 안에는 중심에 뭐도 있고, 원자 핵도 있고 더 작은 입자들이 있단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원자설은, 돌턴의 원자설은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완전히 엄청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냥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원자 핵도 있고요. 그 바깥쪽에 전자도 있고. 이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즉,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실제로는 원자다. 맞지? 원자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원자 핵이라는 부분이 바로 양성자, 무슨 전기를 띠고 있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띠고 있어. 맞지?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 핵은 전기를 뭘 띠까? 당연히 플러스를 띠는 거야. 누구의 전기를? 양성자의 전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를 띠지. 맞지? 왜? 중성자는 전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성자가 두 개니까 원자 핵에 플러스를 두 개를 딱 적어 놓은 거라고. 맞지? 그래서 여기 반대에 자, 중성자도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 원자의 성질 한번 보자. 봐봐. 원자는 종류에 따라서, 자, 원자의 종류는요, 원자는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 원자에게 띠는 플러스 전하량이 다르다.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양성자 수가 다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지? 양성자 수가 다르다. 양성자 수가 원자 핵의 전하량이니까, 그치? 양성자 수가 다르면 다른 원자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된다.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맞지? 양성자 개수가 바로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다르면요, 금화의 성질도 다르게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지. 그리고 요거 좀 기억을 해놔라. 원자라고 하는 개념은요, 전체적으로 중성이야. 원자 내부에는 전하를 띤 입자가 있어, 없어? 원자 내부에는 전하를 띤, 전하, 이게 헷갈리나? 전하, 전기, 비슷한 개념이야. 전하라는 개념은
정기적 성질을 띠게 하는 원인이야, 사실. 전하라고 하는 거는 정기적 성질을 띠게 하는 원인. 뭔가 뜬구름 잡는 거겠지. 그러니까 전하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야.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거야. 근데 둘 다 갖고 있는데 플러스 전하도 두 개 있고 마이너스 전하도 두 개 있어. 그러면 중성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가 중성이라는 개념은 원자 내부에 전하를 띠는, 전기를 띠는 입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가 이만큼 있으면 마이너스도 이만큼 있어서 산수하면 합이 0이 되더라, 이 말인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과, 자,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원자는 중성이다. 내신에서, 그지?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이거. 원자가 중성인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지?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총 전하량이 같다. 왜? 원자 핵은 한 개이기 때문에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이라고 표현했고, 전자는 여러 개잖아. 여러 개니까 전자의 총 전하량의 합, 전자의 총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의 합, 이 말이거든. 맞지? 자, 그래서 양성자 한 개가 갖고 있는 플러스 전하. 전자 한 개 갖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 자, 얘들의 정기적인 세기는 같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개수가 같으면 전하의 양도 똑같다. 전기의 세기도 똑같다. 야, 근데, 야, 이래. 양성자 한 개가, 우와! 됐다, 크지? 양성자. 요거야. 이 양성자 한 개야. 근데 전자 한 개는 봤어? 여기 내가 점을 찍었는데 보여? 이게 전자야. 크기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고. 알겠지? 크기가 이만큼 차이가 나. 크기가 이만큼 차이 나는데 정기적인 세기는 어떻다고? 같다. 알겠지? 크기만 차이가 나지 정기적인 세기는, 야, 우리가 자석이 크다고 세나? 그건 아니잖아. 네오디뮴 자석 쫓겨난 거 됐다 세잖아, 그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크기는 다르지만 정기적인 세기는 양성자 한 개나 전자 한 개나 똑같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질량은 다르지만 양성자 개수하고 전자 수가 같으면 걔들은 중성이 돼버린 거라고. 그렇지? 중성이다. 그래 보면 돼. 그치? 원자의 크기도, 야, 그러니까, 원자가 이렇게 있어, 원자. 얘 원자. 됐지? 원자 핵은요? 봤어? 얘가 원자 핵이야, 원자 핵. 됐지? 그럼 나머지는 거의 빈 공간이야. 사실 원자 자체가 빈 공간이야. 빈 공간인데 여기 원자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만 있을 거잖아. 그 양성자, 중성자를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옆에 전자가 요따마하는 거라니까. 야, 그러니까 원자는 대부분 뭘로 돼 있다? 크기의 차이가 이만큼 나기 때문에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원자핵이 쪼매난데 원자의 크기는 왜 이렇게 커요? 야, 여기에 이 아주 작은 전자가 여기 막 돌아다닐 거잖아, 이렇게. 원자핵 주변에, 맞지? 전자가 돌아다니는 그 공간을 원자의 크기로 잡은 거야. 다 빈 공간이래요, 그냥. 빈 공간인데, 어쨌든 원자의 크기가 그렇게 정의가 된다. 됐지. 야,
원소 기억 못하겠는데. 자. 어쨌든. 자, 개념 확인 3. 설명하고 있는 입자는 무엇일까요? 원소의 성질을 잃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최소 입자,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 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다. 뭐라고 합니까? 원자. 그 다음 원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구성하는 입자. 자, 원자의 중심에 있는 거는요 뭐라고 한다? 원자 핵. 그 원자 핵은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변을 매우 작은 전자가 돌고 있다. 됐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